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의 이정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융합인재 러닝 팁스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융합인재로서 학습에 필요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조금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정하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들이면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성장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해서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자기 조절 학습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도 학습의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는 자기 조절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신다면 꾸준히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자기 조절 학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조절 학습의 능력은요, 학습자, 여러분들이 배움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동기, 인지, 행동 이 세 가지를 계획하고 점검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개념을 좀 쉽게 정리하면요. 여러분들이 강의실 안과 밖에서 인지와 동기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면서 주도성을 갖고 학습에 참여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자기 조절 학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이 컨텐츠의 이 강의의 주제인 자기 주도 학습과 자기 조절 학습은 같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자기 주도 학습과 자기 조절 학습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이론이 발전한 배경은 다르지만 가정하고 있는 것과 구성 요소는 많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해드렸던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데요. 결과적으로 자기 조절 학습 전략을 사용한 결과물이 자기 주도 학습으로 연결됩니다. 즉, 자기 주도 학습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바로 자기 조절 학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자기 조절 학습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 측면이고요. 두 번째, 동기적 측면. 세 번째, 행동적 측면입니다. 여러분, 인지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지는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동기, 여러분들 동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스스로 학습 의욕, 그리고 성공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알고 내가 믿음과 신념이 있는데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행동적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이 각각의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전략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러닝 팁스에서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적 측면,
아까 기억하고 이해하는 실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조직화가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단순하게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좀 요약하면서 조직화하는 것. 이게 바로 잘 이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비슷한 개념들을 좀 묶어내고요. 그걸 통해서 범주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교재에 직접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은 다양한 태블릿 PC 이런 데도 하시긴 하는 밑줄도 긋고 그으면서 동그라미도 치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한 설명도 쓰고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내 글로 정리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나 어떤 비슷한 개념들이 나오면 표나 도표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떠한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과목, 이 교과 전반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면 개념도도 만들고 우리 마인드맵도 만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바로 이미 여러분 잘 쓰고 있는 게 바로 인지적 측면의 조직화 전략인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정교화 전략인데요. 여러분 이런 어떠한 정보를 좀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아닌데 난 지금 이 단어는 이 개념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보는 거죠. 잘 알고 있다면 왜 이걸 잘 알고 있는지 접근해 보시고 잘 모르는 단어라면 왜 잘 모르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알 수 있는지 조금 더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인지를 잘 할 수 있게끔 정교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연인데요. 여러분 무언가를 보여주는 시연이 아니라 정보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반복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읽거나 외우거나 소리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듯이 말하면서 내 머릿속에 기억하기도 하고요. 또는 앞글자를 외우면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금속 반응성 같은 경우에는 칼칼라마 아라철레 이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또한 리듬을 넣으면서 해보기도 할 텐데요. 조선 왕조를 외우시면서 태정태세 문단세라는 것을 했던 것들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한 전략, 시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동기적 측면의 전략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올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전략들이 되는데요. 먼저 나의 학습 동기를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진정 원해서 하는가? 또는 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찾았는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는 그럼 정말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평가해 보셔야겠죠. 이런 주기적인 본인의 학습 동기와 노력 정도를 연결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에 이와 비슷한 분야에, 이와 비슷한 영역에, 아니면 비슷한 교과에 성취를 이룬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 평가도 해보고 나는 나에 대해 자신감도 갖고 미래를 계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비슷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목표를 하는 성적을 이룬 사람 또는 목표를 하는 취업을 이룬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의 적절한 동기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귀인 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점검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통의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만 점검합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나 이번 학기 성적이 많이 올랐다. 또는 예전보다 이번에 어떤 과제 점수가 좋게 나왔다. 나 이번에 토익 점수가 올랐다. 그러면 성공.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효과, 좋은 효율을 냈는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보통은 실패했을 때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긴 하지만 한 번은 고민해 봅니다. 나 왜 이러지? 하지만 성공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에서도 당연히 해보셔야 합니다. 나 왜 이번 학기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지? 그렇다면 다양한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패 또는 성공에 대한 원인을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미래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학습 의욕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보상, 자기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그만 성취를 이뤘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그럼 휴식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거야. 작은 거를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선물할 거야. 아니면 쇼핑할 거야. 그죠? 이런 여행할 거야. 이런 자기 보상도 필요하고요. 자기 강화.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난 내년에 꼭 이것을 이루겠다. 어떤 문구를 써서 붙여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학습의 의욕을 높이는 충분한 어떠한 도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목표를 외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 이번 학기 성적 장학금 받는다. 또는 나 이번 학기 결석이나 지각은 진짜 하지 않을 거야. 자, 이런 거 우리 다이어트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실패를 갖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학습 의욕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학습 의욕이 높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난 놀고 싶고 나는 오늘까지 놀고 내일의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학습 의욕이 높은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나를 다시 좋은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적절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같이 병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전략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에 집중이 잘 되시나요? 보통의 친구들 다 다른 답을 합니다. 교수님, 저는 새벽이요. 저는요, 아침, 이른 시간이요. 저는요, 밤 늦게 잘 됩니다. 또는 저는 그냥 쉬는 시간 중간중간이 좋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통학하는 차 안에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집중 시간이 언제인지, 내가 언제 집중을 잘하게 되는지를 좀 파악하시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마음의 준비 그리고 방해 요소를 좀 미리 제거해 두는 것, 휴대폰을 방해 금지 모드로 둔다거나 아니면 아예 잠깐 꺼둔다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할 거고요. 요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럼 노트북에서는 인터넷 잠깐 꺼두고 진짜 필요한 것만 본다거나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 장소를 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동기가 부여되는 좋은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 집에서 하면 잘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서관은 나를 좀 자극한다거나 자율학습실이 나에겐 더 조금 동기를 불러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수업을 들음에 있어서 교실 내에 여러분만의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앞자리가 좋다, 무조건 중앙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학 강의실 모양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 강의실 특성에 따라서 나는 어느 쪽에 앉았을 때 조금 더 집중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행동적 측면입니다. 이런 학생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행동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먼저 학습 환경인데요. 여러분은 어디서 공부할 때 가장 공부가 잘 되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참 좋은 장소입니다. 어떤 친구는 저는 늘 가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도 어떤 자리가 참 좋습니다. 저는요, 우리 학교 도서관 중에서도 몇 번째 열람실이 몇 번이 참 좋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알맞은 적합한 공부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게 좋고, 누군가는 주변에 백색 소음이 있는 것이 좋고, 누구는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친구는 오픈된 열람실이 더 좋고, 어떤 친구는 독서실 책상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학습할 때 더 좋은지 한번 환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만의 책상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책상 안에 온도, 이런 것들, 조명, 이런 게 나는 어떠할 때 더 집중이 잘 되고 학습을 행동으로 이끌어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수업할 때 제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교수님이나 동료 학습자나 선배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학기 6과목을 듣는다? 그럼 6과목 각각에 대해서 이 과목은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 이렇게 아예 미리 매칭을 시켜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노트 필기 및 정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강조해도 끝이 없을 텐데요. 여러분만의 말로 노트 필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앞서 얘기했던 인지 전략들도 같이 사용하면 좋겠는데요. 남의 말이 아닌, 남들은 봤을 때 무슨 외계어라고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봤을 때 명확하게 그때 그 내용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만의 용어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꼭 노트를 잘 정리하시고, 그때 모르는 게 있다면 바로바로 점검하시고, 그리고 혹시 내가 혼자 오해한 것이 있지 않은가 싶을 땐 다른 친구와 노트를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뒷부분에서 또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릴 건데, 우리 시간 매트릭스 활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월간, 주간, 일일 계획표를 작성하시고, 매일 밤, 이거 꼭 추천드립니다. 매일 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습적인 측면과 함께 생활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 할 일을 정리해 보시고요. 미루는 습관을 절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BTI가 P인 친구들, 저는 P라 원래 좀 미룹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죠. P이더라도 꼭 마감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루는 습관은 지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들에서 여러분들 대학에서는 스터디 그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하기도 하고 학과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떠한 조직 단체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기보다 함께 공부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동기를 부여받을 수도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이 스터디 그룹 무조건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 팀의 구성원과 분위기와 목표가 올바른지를 보시고 스터디 그룹에 잘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전략 중 시간 관리 중에서 중요한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잘 고민해 보셨을 때 먼저 쓰는 시간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는 지금의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쓰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달력의 시간, 연대기,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의미가 있었다. 라는 이건 주관적인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죠. 자, 모두에게 공평한 하루입니다. 24시간이고요. 86,400초입니다. 당신에게 시간을 잘 쓰는 것 한번 고민해 보셨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연아 선수는 하루 8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하죠. 매일 8시간, 주 6일, 17년, 약 5만 시간을 연습하면서 지금의 김연아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잘 쓰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 사진에 보이는 사람, 나폴레옹이죠. 자, 전쟁에서 병사들이 계속 부상을 당하니까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정립을 하였다고 해요. 1순위는요, 당장 치료를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자, 이런 분들은 즉각적인 치료나 수술을 했습니다. 2순위는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결국에는 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환자, 이런 분들은 편안한 방으로 보내서 고통을 덜어주고 편하게 쉬게 했다고 하고요. 경상을 입어서 즉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는 임시 조치 후 대기하였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굉장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건데요. 자, 우선순위를 잘 수립해 볼까요? 우선 이 우선순위를 수립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도이고요. 두 번째는 긴급도입니다. 자,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은 제일 먼저 하는 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하다면 긴급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선 끝내야 되는 2순위가 되겠습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긴급하지 않은 일, 이런 거는 4순위가 되겠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중요하지만 긴급하진 않다면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3순위로 둘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과제도 해야 되고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요. 연애도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또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요. 취업 준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집안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할 때 쭉 나열하셔서요. 이것에 따라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해 보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서 쓰는 연습, 가계부가 아닌 시계부를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일정을 쭉 보시고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계획한 것들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요일 이런 시간을 조금 비워두고 그 못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너무 길게 미루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종료 시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과제를 마감한 시간, 시험을 보는 시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종료 시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료 시간 데드라인을 앞서서 내가 중간 마감의 데드라인을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 언제까지 내가 뭘 한다. 이거를 꼭 고민해 보시고요. 이에 앞서 여러분 그럼 이때까지 마감하기 위해선 꼭 언제는 시작해야 한다 라는 생각하셔야겠죠. 시작하는 기한의 데드라인도 설정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꾸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전체적인 일정 꼭 학습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많은 일정들을 다 확인하시고 우선순위에 따라 나만의 종료, 중간, 시작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실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전략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스스로 목표 설정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단기와 장기 목표를 같이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에 기반해서 목표가 나와야 하고요. 이 목표가 나에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상 가능한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상황은 어느 때 더 학습 능률이 오르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의 병행이 중요합니다. 장기 목표는요, 도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어려움이 존재하고 포괄적입니다. 단기 목표는 노력으로 달성하기 용이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번 학년 1년간 나 성적 장학금 받을 거야. 장기 목표가 되겠죠. 단기 목표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매일 2시간 이상 복습하고 주 2회 학업을 점검할 거다라는 단기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의 목표만 세우는데요. 이 장기에 알맞은 단기 목표를 세워서 차근하게 여러분 목표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그럼 이 목표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스마트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 나는 위대한 무엇이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것을 이루겠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목표라는 것은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영어 성적 그냥 높일게요. 이게 아니에요. 토익 900 이상. 이런 식으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냥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살 빼겠습니다가 아니라 10kg 이상 빼겠습니다. 인바디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합니다. 갑자기 너무 거대하고 위대한 목표를 만든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또한 연결해서 현실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내가 가능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나의 능력, 역량을 점검하셔서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10kg를 빼겠지, 언젠가 내가 토익 900점이 되겠지가 아니라 3학년 2학기까지 몇 살까지 이런 명확한 시간 제한을 두어야만 여러분들 목표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목표 성취를 위한 팁 하나만 더 드리면 여러분, 목표 성취를 위해 혼자 하려고 애쓰시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조금씩 쪼개서 하나씩 행동해 보시고요. 나의 실천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이루었다면 자신에게 보상, 셀프 보상제를 실시하시면 장기적으로 나아가는 힘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조금 내용을 많이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리해보면 주간 목표, 여러분들 목표를 항상 주간 목표 세워서요 포스트잇 해서 한번 시각화하는 겁니다. 포스트잇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니면 휴대폰 배경화면 이렇게 시각화해서 나의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탐색해보고 그 안에 집중해서 매일 공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돌아보는 성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과가 있던 없던 여러분들 성찰을 통해 돌아보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주도 학습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러닝 팁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